들어갔어요. 한국일보예요. 애정이에요. 음, 한국일보 2026년도 7월 21일자 기사입니다. 선가크로스 나의 정치 코멘트를 하겠습니다. 1주택인데 보유세만 2천만 원이에요. 대통령이 띄운 보유세 놓고 찬반 격돌. 1가구 1주택인데 보유세만 2천만 원이 나온다는 건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이건 이런 식으로 하면 이 정부 물러나야 돼요.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보유세 인상을 위한 초고가 아파트 기준에 대해 화두를 던진 이후 시장에서 갑론을박을 이어지고 있다. 초고가 아파트 기준부터 보유세 인상에 대한 찬반까지 논쟁 범위가 확장하는 모양새다. 초고가 아파트의 비중이 1%도 채 되지 않는 만큼 보유세 강화가 부동산 가격에 미칠 영향이 크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 속에 커진 보유세 부담이 결국 세입자에게 전가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1가구 1주택을 가진 사람 중에서 집값이 비싸면 초고가로 이제 이렇게 하는 건데 21일 국토교통부 공동주택 공시가격 자료에 따르면 공시가격 30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은 전국에 5869호로 전국 주택의 0.32% 수준이다. 공시가격 30억이군요. 서울에 있는 주택은 5만 519가구로 전체 주택수 대비 1.3% 수준이다. 시세 반영률 69%를 반영하면 공시가격이 30억 원인 주택은 시세로 약 43억 5천만 원에 달한다. 뭐 요새 4, 50억대 뭐 새로 지은 아파트들 100억대 안 넘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초고가 아파트에 대한 보유세 강화는 집값은 정부가 올려놓고 나서 세금은 그 1가구 1주택자는 무슨 봉변입니까? 초고가 아파트에 대한 보유세 강화는 서울 강남권 일부에 해당하는 문제지만 그러니까 강남 주기를 하는 거예요. 시장에서 뜨거운 감자가 됐다. 정부가 23일 개최하는 부동산 대토론회 앞두고 국민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개설한 정책 제안 홈페이지 부동산 토론회 KR을 보면 보유세 인상을 두고 다양한 의견이 쏟아지고 있다. 7년 만에 재건축 아파트에 입주하게 됐다는 표모 씨는 이번에 처음 재산세 고지서를 보니 1년에 1,000만 원이라는 금액을 내야 되는 상황이라며 1주택이고 장기간 거주하려고 주택 매수한 입장에서 그 아파트가 50억이든 10억이든 의미가 없다고 호소했다. 1가구 1주택은 그렇죠. 실제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잠실 르엘 전용 160제곱미터 48평의 보유세가 공개돼 관심을 끌었다. 이 게시글을 작성한 이는 1주택자인데 7월 재산세만 515만 9,180원이 나왔다고 밝혔다. 9월 재산세 515만 9,180원에 12월 종합 부동산세 800만 에서 900만 원 더하면 연간 보유세만 2천만 원을 내야 되는 상황이다. 이 보유세가 참 사람 죽이는군요. 뭐 강남에서 뭐 50억짜리 집 아닌 집이 어디 있습니까? 대부분 다 그렇죠. 이에 반해 최모 씨는 보유세율을 선진국 수준보다 더 높게 유지해야 서울 집값이 잡힐 것이라며 과세 표준도 시가에서 할인된 공시가 돼야 되는데 현재 시가로 과세 표준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니까는 집이 없는 사람은 못 먹는 감 찔러나 본다는 식으로 집 가진 사람에 대해서 공격을 하고
또 실제 그 1가구 1주택인데 강남이나 이쪽에 집을 가진 사람은 여러 가지 사는 건 다 똑같죠. 많이 벌면 많이 쓰고 적게 벌면 적게 쓰고 큰 집 지니까 또 불필요한 지출도 많이 나가죠. 이런 상태에서 다 똑같아요. 있는 집은 있는 집대로 나름대로 힘이 들고 없는 집은 없는 집대로 다 힘들어요. 이런데 뭐 없는 사람은 뭐 이거 뭐 저기 그 자기하고 관계 없으니까 막 많이 물어내라 그러고, 있는 집은 이제 이런 식으로 하면은 봉급쟁이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강남이나 뭐 이쪽에 집을 좀 사가지고 이런 폭탄을 맞는다면은, 그리고 뭐 강남에는 거의 이 정도 사이즈가 아닌 집이 없어요 다. 그러니까 강남 주기를 한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이에 반해 최모 씨는 보유세율을 선진국 수준보다 더 높게 유지해야 선진국 수준보다 더 높게 유지해야 집값이 잡힐 것이란 거는 상당히 이런 사람은 집이 없는 사람이거나 뭐라 그럴까, 집 있는 사람에 대해서 굉장히 그 나름대로 보복 심리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량한 수많은 1가구 1주택자들이 강남에 있다거나 뭐 강남 3구에 들어있다 해서 한강변에 있다 해서 이런 세금 폭탄을 맞아야 되는가. 참여연대도 이날 종합부동산세 팩트 체크 자료를 내고, 종부세는 극히 일부의 고가주택 보유자에 부과되는 세금이라며 보유세 정상화를 극소수 초고가 주택의 세율 인상에만 한정할 것이 아니라 주택수뿐 아니라 자산가액과 실거주 여부, 소득과 담세 능력을 함께 반영하는 방향으로 종부세 체계를 개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근데 어느 나라에서 자기가 식구가 많으면은 적은 집을, 집값이 뛰니까 자기 있는 돈으로 집을 사놓고 식구가 8명이면은 그 적은 집에서 살 수 없으면은 그 집은 세는 놓고 다른 데서 임대로 살 수도 있죠. 저렴한 데 가서. 그리고 또 거꾸로 자기가 아직 아이가 태어나지 않아서 집이 2사람 살기엔 너무 크다 싶으면 그걸 세놓고 자기는 좀 좁은 데로 가서 살면서 돈을 모을 수도 있죠. 실제 이렇게 그 살아본 사람의 입장에서는 뭐 우리는 이렇게 그 서울에 집을 두고 이렇게 지금 귀촌에 있는데 뭐 46년 갖고 있는 동안에 뭐 남편 직장 때문에 뭐 경상도에서도 있어보고 또 지금은 이렇게 완도로 좀 귀촌해서 12년째 되는데 그 집에서 2살 때 사가지고 그 아이가 초등학교, 초중고, 대학원 다 나오고 거기서 다 결혼시키고 나서 늙으니까 그 부모가 주신 집을 팔 수 없으니까 귀촌해서 그냥 농가주택, 100년 된 농가주택에서 그냥 수리도 하지 않고 그냥 살다가 또 서울에 가야 될 상황이면 가겠다 그런 식으로 처분하지 않았는데 평생 우리는 그 집 하나 가지고 46년을 살았으니까 이런 사람들한테 무슨 그 장특세 같은 것도 그것을 가지고 없애버린다는 둥 어쩐다는 둥 이걸 이런 그 개편하는 거에 대해서 그 기존 그 정부에서 계속 유지해 왔던 그런 시스템이나 그런 법률을 가지고 자꾸 정부가 바뀔 때마다 뒤집어가 엎고 까부시고, 문재인 정부 때 다 남북관계를 잘 해놨는데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남북관계 다 망쳐놓으니까 좋습니까? 지금 또 윤석열 정부 때 부동산이 그 나름대로 국민이 평화롭게 잘 살고 있는 걸 이재명 정부 들어와서 이렇게 뒤집어 엎으니까 좋아요? 그냥 그 전 정부가 잘해서 국민들이 편안하게 하고 있으면 그대로 유지해줘야지. 더군다나 요새처럼 경찰이 다 썩어서 뇌물 먹고 말도 안 되는 짓을 하고 이 뭐 Y기업 장회장 같은 악질 기업들한테 돈을 받아먹고 없는 것도 거짓말로 만들어내는 것이 경찰이에요. 그런 경찰을 가지고 그래도 검찰은 그 경찰만큼은 썩진 않았잖아요. 그리고 이 두뇌 해정이라든지 사건을 보는 그런 것들이 검찰하고 경찰 차이가 엄청나요. 이번에 광주 사건 보세요. 경찰이 뭐 지능이 낮아서 그랬는지 아니면은 그 자동차가 저기
살해당한 여자를 싣고 갔던 그 자동차가 보니까 경찰 간부차니까 그냥 덮어버린 거 아니에요. 어? 이렇게 비리 경찰을 가지고 거기다가 모든 것을 권한을 주고 검찰을 갖다 손을 묶어버리면은 피해를 당한 사람은 억울한 우리 국민이라는 거예요. 누굴 위해서 그 저기 예, 검찰의 그 재수사권 이것을 폐지시킵니까? 이것은 다른 것은 부동산 갖다가 국민의 것을 묻지 말고 이 검찰 뭐 그 재수사에 된 거 폐지된 거 이걸 가지고 좀 논의해봤으면 좋겠어요. 어? 경찰이 돈 몇 푼 주면 전부 말도 안 된 이런 경찰 비리가 엄청난데 왜 경찰을 뭐 이게 그 경찰 마음에 안 들면 마음대로 체포를 해버리고 그것도 검찰에는 갖다가 신고만 하면 되는 그 검찰이 허가를 내서 체포 영장이 돼야지 그거 지멋대로 갖다 잡아놓고 이러면은 인권이 얼마나 많이 유린되겠어요. 정부세는 극히 일부 고가 내가 보니까 고가 정부세가 30억 이상이라는데 실제 그는 46억 정도 된다는데 되게 강남에 우리 동네 주변을 보면은 아무리 낡아서 썩어 빠진 집도 다 40억 50억은 다 넘어요. 더군다나 그런 것이 재개발인 아파트에 들었으면은 다 100억씩 넘더라고요. 그렇다면 집 한 채 가지고 그런 이렇게 그 공시지가 30억이라 하지만은 실제로 46억에 대해서 이런 세금을 엄청난 세금을 갖다 물린다는데 그 정부가 그 부동산에 대한 그 철학이 뭐냐? 전 국민들이 1가구 1주택을 지니게 하는 것이 그 주택 정책 아니겠어요? 그런데 집 1가구 1주택까지 갖다가 털어서 갖고 있는 보유세라는 것이 오래 갖고 있는 사람한테 난 내는 거 아니에요. 그럼 갖지 말라는 거면 무주택자를 지금 선호하는 것이 되냐? 이재명 대통령이 저 분당에 집 팔더니 무주택이니까 집 있는 놈 전부 다 세금 때리는데 시장에서는 초고가 주택을 대상으로 한 보유세 인상이 부동산 시장 전체에 큰 영향을 주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김학렬 스마트 튜브 부동산 조사 연구소장은 초고가 아파트에 대한 보유세를 올렸을 때 피해보는 사람은 극히 일부고 매물이 나와도 강남권에서 그들끼리 거래되는 정도라며 반면 전월세 시장을 자극할 요인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뭐 46억이 무슨 공시지가 30억부터라는데 실거래가 46억이면 그 강남에 그 다 썩어 빠진 집도 다 46억 넘어요. 그러니까 전부 다 강남 주기를 하는 거죠 이게. 1주택자 경우 어떻게 해서든지 오른 보수세를 부담하겠지만 세를 준 집주인의 경우 자연스럽게 전월세 가격을 높이는 방식을 택하게 되기 때문이다. 실제 이창무 한양대 교수가 3월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노무현 정부가 종부세를 도입한 2005년부터 2008년까지 서울의 월세 지수는 평균 20.5% 상승했다. 마찬가지로 종부세 강화 정책을 펼친 문재인 정부 시기 2018년부터 2022년에는 서울 월세 지수가 누적 19% 올랐다. 김 소장은 초고가 아파트라도 전월세 가격은 매매가만큼 높지 않은 것이 일반적이라며 결국 초고가에서 고가에서 중가에서 저가로 밀린 세입자가 한 단계씩 급지로 내려오게 되면서 전체 시장에 도미노처럼 영향을 줄 것이라고 진단했다. 뭐 있는 놈 죽이자고 했는데 결국은 없는 사람 서민들이 힘들어진다는 거죠. 뭘 그렇게 바꿔도 되는지 모르겠어요. 검찰개혁에다가 무슨 부동산법에다가 그 잘하는 거나 했으면 좋겠어. 그냥 외교나 잘하고 뭐 기업들하고 그거나지. 있는 거 이제 윤석열 정부 때 잘해냈던 부동산 뭐하게 건드리고
대대로 검찰 개혁 뭐하게 합니까? 국민의 인권만 그 유린하게 되죠. 경찰이 아무 때나 뭐 뭐라죠? 아무나 그냥 영장 없이 바로 체포를 해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검찰이 영장을 받고 체포가 돼야지. 지멋대로 체포하면 어디서 돈 받아 먹고 그냥 경찰처럼 비리가 지금 만연된 것을 내가 계속 폭로를 했어요. 내 시리즈에서, 썬가크루소 시리즈에서. 뭐 경찰을 지금 몇 년째 시리즈로 공격을 하고 있는데, 와기업 장회장이라는 인물이 돈을 줘서 말도 못한 비인간적인 뭐 사이버 테러를 하고 묻지마 살인을 하고 디도스 사이버 테러, 연예인 성상남 이런 것들로 아주 악질적인 이런 기업이 경찰하고 손을 잡고 이런 못된 짓을 하는데, 우리나라 경찰이 다 거의 8, 90% 썩었다고 봐요. 나는 이런 경찰한테 무엇을 가지고 다 줍니까? 국민의 그 인권을 마음대로 유린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을 왜 줍니까? 다 썩어빠진 경찰한테다가. 물론 개 중에는 깨끗한 경찰도 있겠지만 내가 봤던 경찰들은 전부 매수당해서 원수 앞잡이 노릇을 하더라고요. 오늘 한국일보 2026년도 7월 21일자 기사. 1주택인데 보유세만 2천만 원이에요. 대통령이 띄운 보유세 놓고 찬반 격돌이라는 기사입니다. 한겨레 신문이에요.